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네, 최근 재건축과 재개발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게 이제 앞으로 당겨지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은 주택임대 지금 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앞으로 당겨진다? 굉장한 지금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최소한 2분의 1이 지나야 자진말소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그 사이에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당겨지면 팔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낭패를 보는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은 누굽니까? 서울시장이죠. 노영우는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만나자 세금 3억 올랐다. 국민의힘과 현 정부니까 여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둘이 합작품을 만든 겁니까? 목동 임대사업자 분통. 목동은 뭐 이제 그 상계동도 그렇습니다만 아직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났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매를 사실상 못하게 한 거죠. 10년 보유 5년 거주 매물만 조합원 지위를 제3자가 샀을 때 그거를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청산하기 위해서, 재건축 되기 전까지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매수를 하는 분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매매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요. 자, 서울 양천구 목동의 낡은 소형 아파트를 갖고 있는 김모 씨. 이 정부의 뒤통수를 맞은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세금 날벼락을 맞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천둥과 번개를 동시에 맞았습니다. 이분은요, 본인 소유의 강북 아파트에 살고 있던 김 씨는 6년 전인 2015년에 노후 임대 수입용으로 목동의 전용 60제곱미터 아파트에 살았다. 그러니까 한 24평형 정도를 목동에 임대용으로 샀고요. 강북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임대주택 하나, 거주주택 하나. 김 씨는 현 정부가 2017년 파리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 등으로 다주택자 규제에 나서자 처분을 고민했지만, 그해 말 세제 혜택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을 보고 2017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굉장히 권장하는 그런 활성화 대책이 나왔죠. 2018년 임대 의무 기간 8년의 장기 임대로 등록했다. 8년짜리 장기 임대를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2018년에 종부세가 면제되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감면되는 혜택이다. 그죠?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 이거는 이전에 취득한 거죠. 2015년에 취득을 했으니까 주택에 대해서 장기 임대, 단기는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까지 해야 되고, 장기 취득은 2018년 9.13 대책까지 하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까지 등록을 하면 양도세 중과가 안 되고, 다른 주택하고 합산이 안 되고 일반 과세가 되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이 안 됩니다. 주택수를 안 본다는 거죠. 그는 지난해 7월 정부가 아파트 임대주택 등록을 폐지하고 자진말소를 유도하자 남은 임대 기간 동안만 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목동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돼서 취임 첫날부터 모든 규제를 풀겠다. 근데 지금까지 규제를 안 풀고 오히려 규제를 하고 있죠. 물론 1년짜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4년짜리가 되는 거고, 또 누가 당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 시장이 재건축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대폭 앞당기겠다고 나섰다. 지난 9일 노영우 국토부 장관이나 만나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지금 규제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지금 규제가 많은 시점에서 더 이 조합원 지위 양도, 물론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활성화시켜서 집값이 오르면 안 되니까, 집값이 오른다면 다시 공격을 받으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 새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는 그림을 못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은 이해가지만, 지금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저는 규제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다주택자는 어차피 주택을 못 사는 환경입니다. 종부세나 양도세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시점에서 굳이 이렇게 세금 규제가 많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1주택자나 이런 분들은 좀 편안하게 집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이 어떻게 이제 앞당겨지죠? 이제 질 예정이죠. 현재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물론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인가 이후부터 사업시행 인가가 3년,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관리점 인가 3년 안에 진행이 안 됐을 때는 또 그때는 또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분명히 예외 조항은 있어요. 하지만 예외는 여전히 예외는 그대로 있는 거고, 이 시점을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 안 되는 시점을 안전진단 통과하면 아주 초창기거든요.
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부터가 안 됐는데, 와, 이거는 조합 설립 인가를 굉장히 뛰어넘어서 정비구역 지정 때부터입니다. 상당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너무 제가 볼 때는 너무 앞당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건 정말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상당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정말로 이거는 왜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볼 때 오세훈 서울시장도 너무 좀 오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케이스에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양도 제한 전에 서둘러 팔면 임대 의무 기간 절반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8년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몇 월 달인지 모르겠지만 2022년 대략적으로 내년 몇 월 달이 지나야 2분의 1이 지나야 자진말소를 해도 과태료를 받지 않고 세금 혜택 받았던 거. 그러니까 뭐 양도세 중과가 안 된다거나 임대주택 팔았을 때 또 종부세 합산이 안 된다거나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건데 먼저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2022년 내년인데 올해 안에 이게 앞당겨져 버린다?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내년에 운이 좋게 내년 딱 4년 된 다음에 법이 그때 바뀌어서 그 전에 팔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팔 수 있다는 또 보장도 없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규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팔 수 있다는 장담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시세보다 내려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자, 그동안 10억 정도 올라서 중과세금인 6억 5천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그 혜택을 못 받는다면 양도 제한이 앞당겨지지 않은 지금 규정대로라면 임대 4년 이후 자진말소에 팔면 되고 세금은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3억 7천만 원에 3억 원 정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자, 이 서울시와 정부의 재건축 재개발 거래 제한의 강화 불통이 임대사업자에게 띄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참 수단의 시대입니다. 제가 볼 때는 2017년부터 현 정부에서 온갖 혜택을 주면서 너도 나도 무조건 해라고 했다가 중간에 축소시켰다가 아예 없앤다고 그랬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지금은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게.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갖다 이렇게 앞당겨 버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했던 목동에도 몇 개 단지가 있고요. 여기는 만약에 지금 현재 기준이면은 조합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든지 사고 팔 수가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바로 지금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된다 그러면 목동 아파트는 거의 거래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또 뭐 이제 상계동이나 창동주공이나 이런 쪽도 앞으로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통과한 그런 단지 같은 경우는 거래가 완전히 스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런 지역들이 이제 공시가격 6억 이하로 그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 어느 정도 물량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 자, 여기 지금 통계로 보면요. 2018년, 19년 전국적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22만 명이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 법이 바뀌면 이분들은 2분의 1, 장기 일을 했을 때 2분의 1이 4년이 지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등록임대주택이 53만 가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목동 1단지에서 14단지가 2만 6천여 가구 중에 등록임대주택이 7% 정도 1,700가구나 됩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000가구가 대부분 2018년 이후 등록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상계동 아파트 5만 8천여 가구 중에 4천여 가구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는데 절반인 2천여 가구가 8년 장기 임대다. 8년 장기 임대. 4년만 했으면 2분의 1이 지나가고 했으면 좀 더 나을 수가 있는데 8년짜리 혜택이 많기 때문에 8년짜리를 많이 한 거죠. 자, 여기 세금 혜택을 보시면 8년 임대주택의 양도세를 보면 4년 이전에 자진말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중과가 됩니다. 4년은 지켜야 됩니다. 2분의 1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4년 이후 자진말소하면 일반 세율 거기다가 장기보증보험제는 30%까지 최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8년 이후에 자동말소는 일반 세율에다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장기보증보험제 50%까지 특례를 받았던 분은 그거는 이제 10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10년은 70%였죠. 근데 8년이기 때문에 50%. 자, 이런 혜택인데 이렇게 혜택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법이 바뀌기 전에 빨리 파면은 이렇게 양도세 어마어마한 중과를 받기 때문에 팔 수가 없고 그래서 2분의 1이 지날 때 기다리다 보면 법이 먼저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앞으로 당겨버리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이 국토부에서는 우리 장대장 TV를 보시고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양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당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분들을 위한 보완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정책 하나가 바뀜으로써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가 있고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예, 부동산 세법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알아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정책과 세금이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잠기게 할 수도 있고 가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대장 TV를 꾸준히 보시면서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숙지를 하시고 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라이브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또 이메일과 문자 주시면 사전에 또 접수하셔도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